저는 올해 57입니다. 지금은 혼자 조용히 잘 살고 있어요. 친구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예진아, 너는 왜 결혼 안 했어?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하죠. 할 뻔했는데 안 하길 잘했어. 그러면 친구들이 궁금해해요. 무슨 일 있었어?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28이었을 때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29년 전이죠. 그때 저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일은 적성에 맞았어요. 그때 만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민재호라는 사람이었어요. 재호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괜찮고 성실해 보였어요. 우리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엔 그냥 밥 한두 번 먹는 사이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만나게 됐고 1년쯤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 나이 28이면 그때는 결혼 정년기였거든요.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주변에서도 이제 슬슬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분위기였어요. 재호 씨도 31였으니까 우리 둘 다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할 시기였던 거죠. 어느 날 재호 씨가 말했습니다. 예진 씨,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게 어때요? 저는 떨리면서도 좋았어요. 드디어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구나. 저는 며칠 전부터 뭘 입을까, 무슨 선물을 사갈까 고민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고급 과일 세트를 샀어요. 한우 세트도 하나 샀고요. 당시 제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첫인사니까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재호 씨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재호 씨가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 엄하시지는 않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속 긴장됐어요. 재호 씨 집은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꽤 큰 평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재호 씨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어서 와요, 예진 씨. 재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셨어요. 저는 공손하게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예진이라고 합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예비 시아버지도 계셨어요. 신문을 보고 계시다가 저를 보시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셨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왠지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어요. 예진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첫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하세요. 예비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인쇄소면 자영업이시네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드시겠어요. 그 말투에서 뭔가 미묘한 게 느껴졌어요. 동정인지 아니면 은근한 무시인지. 예진 씨는 지금 어디서 일하세요? 예비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격리요? 그럼 숫자에 밝으시겠네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편안한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대부분 제 가족 배경이나 학력, 직장에 관한 거였어요. 저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예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예진 씨, 저녁 같이 드세요. 준비한 게 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긴장돼서 밥이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죠.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에 여러 반찬들이 있었어요. 제법 정성스러운 상이었습니다. 우리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재호 씨가 제 옆에 앉았고요. 밥을 먹는 중에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호 씨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민서연 씨라고 했어요. 25이라고 들었어요. 저보다 3살 어렸죠.
서연 씨가 식탁으로 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 오빠 여자친구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그런데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였습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도 앉아서 같이 먹어. 서연 씨가 의자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서연이가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재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런 얘기 왜 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예진 씨도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인데 알아야죠. 서연이가 결혼 준비를 하다가 파혼이 됐어요. 제가 놀라서 서연 씨를 쳐다봤습니다. 서연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상대 남자 쪽에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2달 앞두고 식장도 다 예약했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예진 씨, 너희 결혼식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재호 씨를 쳐다봤습니다. 재호 씨가 대답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는데요. 예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좋네요. 예진 씨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해도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감이 왔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비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식장이 아직 예약되어 있거든요. 취소하기 아깝잖아요. 예진 씨가 조금만 양보해주면 어떨까 해서요. 서연이가 먼저 결혼하고 예진 씨는 그 다음에 하면 되니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제 결혼 날짜를 시누이한테 양보하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재호 씨를 쳐다봤는데 재호 씨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예진 씨는 28이고 서연이는 25이에요. 근데 서연이가 먼저 약혼했었으니까 서연이가 먼저 하는 게 순서상 맞지 않겠어요? 무슨 순서요? 제가 오빠랑 먼저 사귄 건데요. 서연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근데 나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파혼당하고 완전 우울증에 빠졌거든요. 언니는 아직 젊으니까 여유 있잖아요. 나 좀 먼저 하게 해줘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화인가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면 같은 날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식장이 하나 있으니까 오전에 서연이 결혼식하고 오후에 예진 씨 결혼식하면 되잖아요. 비용도 절약되고 좋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재호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진 씨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제안이잖아요. 예비 시어머니가 재호 씨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이건 여자들끼리 이야기할 일이야. 재호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실망했어요. 왜 더 강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죠?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진 씨,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줘야죠. 서연이가 파혼당한 거 동네에 다 알려졌어요. 빨리 다시 결혼시켜야 말들이 안 나오죠.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제 결혼은 소중해요.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진 씨, 가족이란 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아직 시집도 안 왔는데 벌써 그렇게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지내려고 그래요? 예비 시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조금 양보하면 가족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예진 씨가 힘들 때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요. 가족은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주고받는 건가요? 일방적으로 제가 희생하라는 거잖아요. 서연 씨가 또 말했어요. 언니, 제발 부탁이에요. 식장도 우리가 먼저 잡았던 곳이니까 언니가 다른데 알아보면 되잖아요.
언니는 시간 여유 있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 결혼은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재호 씨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식사 감사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요, 가보세요. 생각 좀 해보고.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재호 씨가 따라 나왔어요. 예진 씨, 미안해요. 엄마가 좀 그러시지만 이해해 주세요. 저는 재호 씨를 쳐다봤습니다. 이해요? 뭘 이해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제 편을 안 들어줘요? 재호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도 안 괜찮아요. 이 집안은 저를 가족이 아니라 희생양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재호 씨가 따라 내려왔어요. 아파트 입구까지 왔을 때 저는 재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잠시 떨어져서 생각해봐요. 재호 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예진 씨, 진정해요. 다시 얘기해봐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 집안과 결혼하는 건 제 미래를 포기하는 거라고.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재호 씨가 전화를 했어요. 예진 씨,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해요. 엄마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혹시 재호 씨가 제 편을 들어줄까 싶어서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재호 씨가 말했습니다. 예진 씨, 엄마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양보 안 해도 된대요. 대신 다른 조건이 있대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재호 씨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재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혼수랑 예단 리스트예요. 엄마가 우리 집안에서는 이 정도는 준비해야 한대요. 저는 리스트를 펼쳐봤습니다. 그 안에는 말도 안 되는 항목들이 적혀 있었어요. 금반지 몇 돈, 가전제품 풀세트, 가구 일체, 그리고 심지어 아파트 전세금 일부 분담까지. 제가 계산해보니 몇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재호 씨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어떻게 이걸 준비해요? 재호 씨가 말했습니다. 예진 씨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집도 예단 준비할 거예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금액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재호 씨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거 안 맞추면 결혼 안 시켜준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문제구나. 엄마 말이면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구나. 저는 서류를 재호 씨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결혼 못하겠어요. 미안해요. 재호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예진 씨,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우리 1년 넘게 만났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1년을 만났든 10년을 만났든 이 결혼은 제가 행복할 수 없어요. 당신 가족은 저를 동등한 사람으로 안 봐요. 그냥 희생자로 보고 있어요. 재호 씨가 화를 냈습니다. 예진 씨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는 안 되겠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호 씨, 행복하세요.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재호 씨가 뭐라고 말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와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어요. 그 후로 재호 씨한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결혼 안 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이 놀라셨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내가 잘 판단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몇 달 후 재호 씨 동생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식장에서 제가 양보했어야 할 그 날짜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결국 그 집은 딸을 먼저 결혼시켰구나. 그리고 또 몇 달 후 재호 씨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빠르게 새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그 여자는 아마 제가 거절했던 조건들을 다 받아들였겠죠. 저는 그 여자가 걱정됐어요.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기로 했어요.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주변에서도 아직 늦지 않았어 하며 중매를 서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결혼이 필수는 아니잖아요. 저는 제 일에 집중했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승진도 했어요. 나중에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제 집도 마련했고요. 혼자 사는 삶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그 집을 나온 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양보했다면, 만약 그 조건들을 받아들였다면 저는 평생 그 집안의 눈치를 보며 살았을 거예요. 제 행복은 뒷전이고 시댁 가족들 비위 맞추는 데만 급급했을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결혼을 너무 쉽게 결정하거나 반대로 너무 겁내거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결혼은 사람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세계, 그 사람의 가치관까지 다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만약 그 가족이 당신을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한테만 희생을 요구한다면 도망치세요. 빨리 도망치는 게 답이에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죠. 저는 지금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친구들도 있고, 취미도 있고, 일도 있어요. 가끔 조카들 보러 가서 놀아주기도 하고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며 살고 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요. 그날 그 집을 빠져나온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 결정 덕분에 지금의 평온한 삶이 있습니다. 결혼이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된 결혼은 불행을 보장하죠. 여러분, 특히 결혼을 앞둔 젊은 분들, 상대 가족을 잘 보세요.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는지. 만약 첫 만남부터 이상한 신호가 보인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게 경고예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게 불행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된 관계 속에서 사는 게 진짜 불행이죠. 저는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행복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결혼식 날짜를 시누이에게 양보하래.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집안의 민낯을 봤어요. 그리고 도망쳤죠. 제대로 된 선택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